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뉴스 들어가 볼까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 윤석열 대통령 헌정사상 첫 현직 체포. 네. 예.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예. 이제 윤석열 피의자가 여러 가지를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했죠. 예. 헌정사상 초유로 처음으로 이제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한 일 때문에 예. 결국 오늘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오늘 공수처하고 이제 경찰이 제시한 수색 영장을 찍은 사진이 이제 돌아다녔는데 예. 그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제 적시가 돼 있는 그런 장면이 혐의가요. 목격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 4시 28분쯤부터 용산구에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본격적으로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관저 앞에는 이 새벽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30여 명 정도가 인간띠를 만들어서 체포를 저지하겠다고 나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40여 명 나왔던 거에 비하면 한 10명 정도가 좀 줄어든 숫자였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로 저항할지 좀 관심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다소간에 이제 그 물리적인 접촉 정도가 이제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격렬하게 충돌이 일어나거나 뭐 이제 부상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요. 저도요. 그 김기현 의원 발언하는 걸 들었는데요. 뭐 손은 뒷짐지고 그 특수공무의 집행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법률적 조언 하듯이 손은 뒷짐을 지고 뭐 소리도 뭐 마음대로 지르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크게 지르면 안 되고 몸싸움도 가능하면 뭐 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그런 의문은 들었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부딪히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이 불법으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게 자기들은 안 잡혀가려고 손은 뒷짐지고 선 어떤 비애를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기현 의원의 말대로라면은 이번에 이루어지는 이 일이 정식 공무 집행이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얘기거든요. 그 공무 집행 방해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막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앞뒤 안 맞는 어떤 행위에 정말 약간 비애를 느꼈다 그럴까요? 뭐 약간 하여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저들은 저럴까? 관저에 갇혀서 최종 저항을 하던 윤석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소 야속해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덜 적극적인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관저 앞에 진을 쳤었던 소위 지지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 저항의 정도가 훨씬 약했고요. 너무 가볍게 이 열리는 바람에 경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저항이 좀 약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법이라고 늘 주장하더니 오늘은 준법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뭐 다행인 일이죠. 뭐 다행히 그래서 이제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첫 번째 저지선으로 만들어놨었던 6단계의 차벽 같은 경우도 경찰들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넘어 들어간 뒤에 차를 운전해서 치워내는 방식으로 1차 저지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뭐 김홍일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 등이 이제 관저에 도착해서 체포영장에 항의를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공수처와 경찰은 그 어떤 항의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체포 집행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관저 입구에 있었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시킨 뒤에 경호처를 향해서는 관저 출입문을 개방하라고 계속 경고 방송을 내보냈고요. 그리고 사다리를 통해서 버스 차벽을 치워낸 뒤에는 2차 저지선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차벽을 우회해서 통과를 했고 3차 저지선이 이제 철문입니다. 관저 바로 앞에 이제 철문인데 그 철문을 개방을 하면서 8시 25분쯤에 최종적으로 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팀 차량이 관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뒤로 한 2시간여 정도 이제 대치가 이루어졌는데 대치하는 도중에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단 쪽에서는 자진 출석을 하겠다라는 식의 일종의 협상을 걸어왔습니다.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수사팀이 이미 관저 안에 들어간 상태인데 그거는 마치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다니던 피의자가 체포되기 직전에 수갑 차기 직전에 자수한다고. 저는 자수입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 같은 거거든요. 정말 맘대로예요. 보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물론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짓 자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자진 출석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고 그러고 나서 1시간 넘게 시간을 끈 뒤에 10시 33분자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예. 공수처가 선언했고 그대로 차를 태워서 관저를 떠나서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이송이 이루어졌습니다. 10시 53분쯤에 도착을 해서 예.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헬마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전문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연결해가지고요. 오늘 체포 집행 과정 한번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한천입니다. 예, 모시지 직접 못했는데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보셨죠? 어떻게 특징적으로 뭐가 제일 눈에 띄셨습니까? 이 과정 보시면? 저는 오늘 체포 과정을 보면서 경찰들이 역시 지금 변수를 없애려고 많이 인내하면서 집행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경특 때도 물론 되긴 했겠지만 보이지 않았고 대형 레카와 중장비도 보면 외부에 대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능한 자극하지 않고 하려고 철조망 제거하는 것도 소형 장비만 가지고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관전 내부에 가서도 바로 영장을 집행해가지고 신병을 때리고 나오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시청자께서 볼 때 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뭐 철수하면 2시간 후에 자연 출소하겠다고 예. 언론 플레이를 하고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막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늘도 또 공수처가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예. 최소한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예. 이거는 왜 안 된다를 설명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자제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호처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응은? 경호처 대응은 제가 볼 때 경호처가 노골적으로 현재 지금 자기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건 아마 지난주 금요일 이후 같아요. 예. 경호처는 보면 군이나 경찰보다 더 이렇게 충성심이나 이런 걸로 좀 뭉쳐진 조직이거든요. 예. 옛날에 대통령 경호실장이 장관급이었고 말단 7급 경호관까지 어떤 지시가 떨어지면 내려오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는 보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왜 김성원 처장이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밥을 먹고 그다음 토요일 날은 부장급 이상을 불러서 밥을 먹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게 왜 불만이 터져 나오냐면은 대통령이 너희들 불러서 밥도 먹이고 예. 이제 김성원 처장이 그리고 한번 봐봐라 이 극우 유튜버들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전부 다 엉터리고 윤 대통령은 절대 안 잡혀간다. 너희들이 도와주면은 다음에 내가 이제 처장이 될 거고 예. 그럼 다 너희들도 다 혜택을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이 터진 거죠. 예. 이제 한 부장급이 아니 대통령께서 탄핵이든 수사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맞선다 그랬는데 그럼 대통령 말대로 하시면은 우리도 참 좋지 않느냐. 자진 출석하고 입장 표명하고 수사받으면은 왜 이제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느냐 하고 의다툼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많은 어떠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불만들이 외부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아침에 아마 어제 미리 약간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오늘 정도에 비상소집 할 거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비상소집 하니까 휴가를 좀 많이 냈고 간부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지금 비상소집하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예. 절대 오늘 뭐 무기를 휴대하거나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좋다. 예. 자칫하면은 오해를 살 수 있고 완력을 행사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비상소집은 그래도 또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너는 간부인데도 비상소집하는데 안 나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보니까 전부 다 약간 수수방관하는 약간 그런 식이더라고요. 수수방관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제 이미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적법성을 인식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가담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충성심으로 뭉쳐진 조직이지만 과연 우리의 모든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 그다음에 범죄자가 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명분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 자진 출석을 갑자기 그게 가능한 상황이고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시비를 거는 건데요. 자, 1차, 2차, 3차 자진 출석을 거부했죠. 그다음 판사가 1차 체포영장을 내렸습니다. 실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때 내린 체포영장에서 문제가 없으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최종적인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거부를 했죠.
그 상황에서 2차 그 체포영장이 나왔잖아요. 예. 이거는 강제 수사에 대한 법원의 명령입니다. 예. 이걸 안 지키면은 나중에 공수처에 나가 있던 검사나 수사관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예. 대통령 측에서는 이 자진 출석이란 요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 인지하고 이런 요구를 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예. 그때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이야기 하니까 뭐 예. 우리하고 상의한 거 없다 그랬는데 예.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상의가 안 된 거겠습니까? 예. 자, 현재 김건희 여사는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뭐 어떻게 추정하세요? 뭐 추정이시겠지만, 예. 이거 이제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 제가 여태까지 이제 그분을 아는 걸로 봐서 이제 추정인데요. 예. 오늘 동아일보에 참 묘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검사들하고 변호인이 있는 자리에서 동석을 하고 용부인했대요.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본 다른 기사였습니다. 예. 예. 국회의원들이 또 와서 또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또 동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도대체 저는 누가 대통령 노릇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예. 그리고 이분이 여태까지 이제 누가 이분을 잘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니까 예. 어떤 남편인 윤 대통령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아, 이게 앞에 우리 내 남편 대통령이 어떻게 될까? 이 걱정보다는 향후 내가 살아나려면 어떤 내가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예. 이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대답을 해주는 게 예. 이분을 잘 아는 사람 지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질문을 좀 줄여야겠는데 지금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이요. 어떻게 예, 되나요, 예. 이 사람들 앞으로? 오늘 이미 예. 김성훈 차장은 체포영장에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앞에 가담한 사람 이광호 본부장이나 적극 가담자도 일단 체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와 조사에 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만 하고 이거 차후에 국수본에 수사해도 됩니다. 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두 분도. 예, 그 두 사람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 예. 제가 MBC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 좀 예. 부탁드릴 거는요. 예. 그 이제 1차 때 막은 경호관들 있잖아요. 체증된 분들 말이죠? 예, 체증된 사람들인데 예. 그 사람들은 솔직히 이 상명하보이 철저한 조직에서 이끌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좀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좀 선처를 저는 했으면 해주셨으면은 예.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수사에서 제일 저 행정관님이 보시는 건 뭔가요?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뭔가요? 향후 절차에서. 향후 절차에서 이제 제가 보기로는 오늘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 그러시거든요. 예.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그 윤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내가 무엇 때문에 하게 됐나 자기의 명분에 대한 주장은 충분히 하실 겁니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물을 거거든요. 당신은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서 그날 12월 3일 비상계엄까지 하게 됐나? 예. 그 말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 중요 군사기밀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약간 대답을 거부할 것 같고요. 예. 변호인들은 요번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법적 절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공수처 수사, 그다음에 영장 발부 이후 검찰의 기소까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돌입을 했고요. 예. 보통은 이제 공수처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위 이제 범털이라고 하는 좀 유명하거나 혹은 뭐 권력이 있었던 그 피의자들을 이제 조사할 때는 먼저 좀 티타임을 갖고 뭐 기관장이 좀 잠시 이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티타임을 생략하고 곧바로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조사를 했고요. 점심시간을 이제 1시 30분부터 해가지고 1시간 정도 갖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2시 40분부터 다시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했고 현재도 지금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공수처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점심 때는 도시락을 시켜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저녁 식사는 된장찌개를 배달을 시켜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피의자는 지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공수처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준비한 질문을 읽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뭐 하도 좀 미우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말은 한마디 안 하면서 도시락은 먹냐 뭐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어권의 형태 중에 예. 하나니까 예.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렇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체포되는 전후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제 맥락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피의자가 이 초반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부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예. 소통하고 관저에도 자주 들락거리는데 오늘도 거의 그 선봉에 있었습니다. 이 체포되는 순간의 모습을 윤상현 의원이 전했는데 네. 공수처 검사 2명이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한 장 한 장 설명을 하니까 윤석열 피의자가 알았다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예. 하고 그리고 뭐 공수처의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 수사이고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정한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윤석열 피의자 쪽에 이제 해명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관저로 들어왔었던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났는데 이것도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 뭐 변호인들을 통해서 이제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대치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들 들어와라라고 예. 해가지고 그때 만났는데 공수처와 법원 등 할 것 없이 전부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얘기를 30여 분 동안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내가 조용히 남은 임기 2년 반을 마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공수처고 법원이고 할 것 없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내 생각엔 결단을 해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2년 반 더 해봐야 뭐하나 싶을 정도로 좌파 카르텔이 곳곳에 드러나지 않았냐. 예. 법원과 공수처 등 할 것 없이 세력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일깨워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최소한의 역할을 한 거 아니겠나라고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소위 말하는 좌파 카르텔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거를 일깨우는 거를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의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기존의 변명에서 이제 그 별로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참 사람 안 변하는군요. 앞으로도 안 변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국민의힘도 별로 바뀌지 않은 것 예.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체포가 되고 나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공수처의 불법 수사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소고발하겠다라고 예.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 차원에 고발해도 되겠느냐라고 의원들한테 물었고 당 의원들도 네라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당의 명의로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 고소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네. 법원 영장 집행하고 이걸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고발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제 사법적으로 보면 사법부에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여러 차례 기각하거나 이의 제기를 뭐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기고 있는 형국에 좀 가까워 보입니다. 잠깐 그 윤 대통령의 그 취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언뜻 떠올려 보니까요. 네. 뭐 하나 앞뒤가 맞는 걸 찾기가 어려웠는데 네. 그중에 오늘 한 얘기 말입니다. 네, 네. 변호인들이 계엄포고령 문구를 잘못 뺏긴 거다. 이 얘기도 참 이게 지금 기억에 남을 얘기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 관련해서 예. 변호인단이 이제 두 번째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2차 답변서의 내용이 지난번 1차 답변서보다도 더 황당한 내용들이 많았다. 예.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JTBC가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이 문제가 된 포고령 1호 예. 굉장히 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 이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 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신헌법이나 뭐 이런 거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용현이 국회 해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계엄포고령을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그거를 못 보고 아차 깜빡 놓쳐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냥 내보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오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주변에 뭐 술 먹다 얘기한 게 아니고 헌재에다 제출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대리인단의 답변서니까요. 사실상 윤석열 그 피고발인의 본인의 답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잘못된 포고령이 내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예. 내 잘못이 아니고 김영현이 잘못 뺏긴 건데 그 잘못 뺏긴 거를 내가 잡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도 들어옵니다. 김영현도 약간 보호한 건가요? 거기도 뺏긴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내란 사태 이후로 예. 꾸준히 윤석열 피의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라는 게 이제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계엄을 선포하게 된 거는 야당이 나를 압박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처럼 이런 이제 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국회를 침탈하고 불법적인 포고령을 반포하고 이런 것들도 부하들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래도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지만요. 여긴 약간의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건가요? 뭐냐면 김영현의 완전한 탓은 아니고 네. 김영현도 어디서 잘못 뺏겨왔다는 시간인가요, 이건? 옛날 자료를 잘못 뺏겼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뭐 이 말을 그대로 믿는 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뭐 그날 뭐 이 국민들께서 그대로 보셨다시피 그 포고령의 내용이라는 게 오타 한두 개가 들어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뭐 불법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 어떤 정치 활동의 자유나 언론 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침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요, 다른 내용을 보면요. 네. 이 어떤 자신도 안 믿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걸 자기 자신은 믿을 수 있을까 이런데 부정선거 부분은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은 믿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지금도?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뭐라 그래야 할까요? 이제 근거를 대는 내용들의 밀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신빙성이 높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굉장히 좀 상세하다라는 뜻인데요. 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근거 자료를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물론 그 내용들도 대부분 황당합니다. 일단 예를 들면 선관위를 왜 침탈했느냐라고 이제 설명하는 대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그것이 곧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2345로 돼 있어서 조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다. 이 12345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이기 때문에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1, 2, 3, 4, 5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119나 112처럼 긴급하게 민원 전화를 할 때 1, 2, 3, 4, 5를 누르면 중국에서 쓰는 그 국민 고충 처리 번호로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왜 알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전산 시스템을 해킹해서 중국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연결 장치가 되는 것인지가 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창작은 아니고 극우 유튜버가 얘기해 주는 거라면서요?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낀 거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